그러게 말입니다. 북한 대사관이 암살 작전을 벌였다.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의 공식 입장입니다. 손에 독을 묻혀서 김정은 얼굴에 발랐다는데요. 김정남의 얼굴에 발랐다는데요. 끔찍합니다. 1시간여 전에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2명의 새로운 용의자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And there are two more images that we released to you that we have not been able to identify as yet. So we have identified both of them. They happen to be one attached to the North Korean embassy, and the other one quickly. If not, we will compel them to come to us. 지난번에 경찰 부청장이 하더니 이번엔 경찰청장이 한 걸 보니까 확실히 이 어떤 얘기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진 건 분명히 신석호 부장. 그런데 한 명이 북한 대사관 직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사관 2등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현광성이라고 이름까지 밝히고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말이죠. 현재 북한 대사관의 그 강철 대사가 완전히 오리발 모드로 내지 않았습니까? 왜 북한 배우를 우리한테 묻느냐 기자들한테 얘기하고 그랬는데 바로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북한 대사관 직원이 바로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을 말레이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평양도 그렇고 현지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말레이시아 정부를 비판하면서 자꾸 오리발 내놓으니까 경찰청장이 나와서 뭔 소리입니까? 지금 여기 와 있는 대사관 직원까지 연루됐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개를 한 거죠. 오른쪽에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김정남 피살 사건의 가담자, 이 나머지 거의 평양에 도착했다고 알려진 4명과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베트남 국적, 말레이시아 국적의 이 두 여성, 한 명은 남성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익히 다 알고 있었는데 오늘 1시간 전에 말레이시아 경찰청장 입에서 나온 얘기는 뜻밖의 이 북한 대사관의 2등 서기관 현광송 그리고 한 명 더 있습니다. 김욱일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 김욱이라는 사람이 고려항공의 직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안 소장님? 네, 아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정 스파이는 아니겠지만 고려항공 직원으로서 이번 사건에 깊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아마 지금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범인 중에 한 사람으로 지목했는데 이 김욱일과 현광송을 확보한 것은 결국 말레이시아 당국이 지금 평양에 그 4명에 대해서 송환을 요청했지만 그 4명은 평양으로 이미 도망간 4명은 이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송환될 수 없다는 걸 안 조건에서 내부에서 분명히 협력자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두 사람을 체포했는데 아마 현광성인 2등 서기관이 44살 난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국가보위부 소속이든 경찰총국 소속이든 그 정보기관, 공작기관 소속이지 이 사람은 철저하게 외교관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딱 그 말레이시아 경찰에 지금 잡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저 정도 얘기면 북한 대사관이 완벽히 시나리오를 다 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대사관에서 시나리오를 짠 건 아니지만 대사관이 협조를 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하고요. 그동안 그 강철 대사가 자연사 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내부에서도 북한이 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북한이 한 것이고요. 저 오리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983년에 그 아웅산 사태 때도 그 당시에는 테러범이 김정일의 친서까지 갖고 있었어요. 테러를 범하라. 그런데도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가 그 범인들이 미얀마에서 사형 선고받고 2008년에 간암으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테러범으로 쓰고 그냥 버리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리발을 내민다 그래서 강철 대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태까지 당하고도 그럼 아직도 몰랐다는 것이냐. 지금 이거보다 더한 증거가 나와도 북한은 자기네 정권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오리발을 계속 내밀 겁니다. 저 지금 밑에 속보 나오지만 신석호 부장 지금 말레이시아 경찰은 저 2명이 현광송, 김욱일 이 두 사람이 아직도 말레이시아에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용의자가 10명이죠. 10명 중에 여성 2명을 빼면 8명이 다 북한 남자인데 1명은 잡혔고 그다음에 4명은 평양으로 갔다는 거고요. 오늘 지금 얘기 나눈 그 2등 서기관과 고려항공 직원 플러스 1명이 지금 3명이 말레이시아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못 찾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 명은 지금 행방이 묘연하고 두 명은 대사관에 있고 고려항공에 출근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아하. 네. 그리고 이제 고려항공 직원 또 외교관 이러는데요. 제가 볼 땐 고려항공 직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서해안에서 왜 북한 꽃게잡이 어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민이 아니듯이 이 사람들이 이런 공작에 연루됐다면 고려항공 직원을 가장한 것이고 공작원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죠. 아하. 그러니까 고려항공도 안찬현 선생님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위장 취업을 해서 본인 직원이라고 하고 사실은 공작원이다. 그렇죠. 거기도 아마 공작원이 있고 북한은 뭐 외교관이든 뭐 해외 지사든 다 공작원으로 임명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그런 첩보 활동에 협력하기 때문에 저 말레이시아 경찰이 어떤 증거 없이 저런 사람들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뭐 수배하거나 체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 항공사, 고려항공사 책임자도 지점장도 몰랐을 공작원이고 이등서기관 역시 경찰총국이나 통전부의 대외 공작원이었다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대사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은폐하고 활동을 해오다가 지금 들통이 나고 저렇게 경찰의 수배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 강철 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는 북한의 범죄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었습니다. 손사래를 뭐 치기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He died on the way to the hospital as it was a natural death. It only increases the doubt that there would be someone else's hand against it, and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of Malaysia to conduct the second postmortem on its citizen. 저 얘기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네. 어제 어떤 현지 언론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강철 대사가 그 다음 죽을 사람이다. 지금 이 사건에 지금 맨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거 은폐를 했어야 되는데 은폐가 안 되니까 끝까지 부인해야 되고, 근데 끝까지 부인해도 이 사건에 그 화살이 자꾸 평양으로 오니까 저 대사가 위험하다. 뭐 이런 보도를 했던데, 어쨌든 강 대사는 어쨌든 뭐 어떤 그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경찰청장이 발표한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4명이 평양으로 간 거로 보인다고 확인을 해준 겁니다. 지금까지는 언론 보도였거든요. 그런 다음에 4명을 돌려달라고 평양에 요구했다. 공식 확인한 네, 거잖아요. 요구했다라고 한 거죠. 그건 뭐냐면 주범은 대사가 아니고 평양에 있는 누군가다. 즉 그게 정찰총국이든 보위부든 노동당의 무슨 작전국이든 어쨌든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라고 완전히 그 장군을 부른 거죠. 평양에다가 공을 던진 겁니다. 예, 강철 대사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말레이시아 당국에서 현광송 이름까지 공개하면서 사진도 공개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도 뭐 외교부 그러니까 외교부에 출근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오늘 정확한 그 기자회견에서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대사관 소속이다. 그래서 면담을 하게 부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교관으로 보기 때문에 조사 이런 게 아니고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면담을 하도록 부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출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사람도 어디 말레이시아 어디로 지금 도망을 갔는지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옥 의원님. 근데 북한 대사관에 순수히 면담하게 이 현광송 이 사람 말레이시아 정부에 내주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고 아마 이제 그 북한으로 갔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절대 확인을 하거나 송환해 줄 리가 없고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공동조사하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시간을 벌면서 계속해서 아니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이거 배후에 무슨 대한민국 정부가 있다. 이미 그런 얘기 하듯이. 근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이 지금 김정남이 죽으니까 그 1997년 2월에 죽은 이한영, 즉 김정일의 조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게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과 관계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반추해 보면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 사정이 매우 혼란스러울 때 반드시 테러가 가해졌어요. 그 당시는 김영삼 정부의 노동법 통과 그리고 그 이후에 김현철과 관련한 한보 사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그때 이한영이 죽으면서 거기다 무기까지 남겨놓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는 북한 소행이라 그랬지만 그 당시 소위 이념의 왼쪽에 있던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음모라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처해서 이런 상황을 연출했다라는 음모론이 제기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지도 않거니와 공동조사하자, 그러니까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요구를 계속하면서 시간을 끌 겁니다. 예. 어쨌든 안 소장님,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낱낱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4명은 평양에 입국을 한 상태예요. 처벌을 원치 못한다. 이런 반응들도 있던데요. 그 처벌을 할 수가 없죠. 처벌할 수도 없고, 그건 도망간 공작원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용칭이라도 받든지 거기서 호사를 누리겠지만 우리가 또 말레이시아 당국이 절대로 그 사람들을 처벌한다든지 송환을 말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북한 입장에서는 실패한 암살 작전이에요. 자, 보시면 예.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낱낱이 드러난 거 얼굴이 특히 현광송이라든지 김우 이런 사람들 얼굴까지 이렇게 드러났으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곤란한 입장에 처한 것 정도는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그날 바로 보고받은 김정은이가 그 주석단에 나왔을 때, 김정일 75돌 생일 주석단에 나왔을 때, 뭔가 분노해 있는 건, 이놈들이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해, 이런 표정이었는데, 실패한 공작이면은 분명하지만, 일단 꼬리 자르기에 성공했고, 2명의 그 현지 행동대원만 잡혀서 지금 진술하고 있고 나머지 자기 핵심 요원들은 다 탈출했기 때문에 그건 성공으로 봐야지. 그 정도도 북한이 다 오픈할 건 오픈하고 꼬리는 어디서 자른다는 건 시나리오가 다 있었겠죠. 이 정도면은 실패한 건 아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고 일단 김정남이 죽였다면 그 목적 달성은 됐다. 북한은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저도 같은 높습니다. 생각인데요. 과거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가면 주로 이제 목적을 달성하면 영웅 대접을 받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항에서 테러를 하고 CCTV가 있는데 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얘기는 뻔해요. 예를 들어서 미래 어느 시점에서 남북 관계가 또 이제 부드러워진다든지 미국이나 또 중국하고 관계를 회복할 때 김정은이가 할 얘기는 뻔해요. 나는 잘 몰랐는데 아래 것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감이다 이러고 또 덮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지. 이 사람들 지금 대사도 그렇고 지금 처벌하면 자기네들이 한 짓인 걸 뻔히 알게 되는데 그렇네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처벌하지 않으면 말레이시아에서는 불러달라 이거잖아요. 그럼 네. 보낼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북한에서 절대로 보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하고 북한 관계가 나쁘겠지만 그러다가 또 말아요. 그게 국제관계예요. 참 냉혹하죠. 네. 절대 안 보내겠죠. 북한 입장에서 이렇게 이름 석자 다 공개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안 그럴 텐데. 그러면 저는 이제 앞으로 또 강철 대사가 뭐라고 또 기자들 앞에서 얘기할지가 궁금한데 오리발은 또 뻔한 거고 저것도 다 공작이다. 말레이시아 경찰청에서도 저런 것도 한국 정부랑 내통해서 이런 얘기 또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강 대사는 끝까지 다 아니까요. 왜 부인한지도 알고 하니까 이번 오늘 청장의 브리핑에 대해서 아직까지 북한이 공식적인 반응은 없습니다만 또 뭐든지 이제 꼬투리를 잡겠죠. 예를 들면은 김한설이 왔다고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지금 그 말레이시아 경찰이 뭔가 숨기고 있기도 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변명할 거리는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저 준비한 거 한번 다시 보실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방금 전에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현광송, 김우길, 한 명은 북한 대사관 2등석 기관, 한 명은 고려항공 직원으로 일단은 지금까지 신병이 확보가 된 상태. 그러니까 어떤 정체가 좀 드러났는데 앞으로 이 신병 확보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 화면 같이 보실까요? 이제 이 도안티푸엉이라는 이 피살 사건의 가담자가 이 공항에서 이제 김정남에게 해를 가했는데 오늘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이 직접 또 하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같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이 내용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이 두 번째로 손에 독극물을 묻혀서 김정남 얼굴에 발랐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안 소장님. 예. 이게 보니까 손에 크림을 바르고 예. 그리고 얼굴에 이제 김정남 얼굴에 발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스프레이 얘기는 경찰청장 입에서 안 나온 거 보면은 스프레이 절차는 우리가 좀 다른 기자들이 잘못 쓴 것 같고
독약인데 저것을 그냥 안면에 바른 건지 눈에 발라서 이 동공을 통해서 침투하는 신종 독극물인지 예. 그건 뭐 이제 지금 샘플을 아마 미국에 보내서 더 정확히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성공적으로 타이머를 잘 작동해서 30분 만에 김정남이 사망했다는 것은 그 독약이 상당히 과학적이고 뭔가 신종 독극물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여자들은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피부에 침투하면 호흡기나 피부에 침투하면 죽고 잽싸게 물로 씻으면 괜찮다. 그래서 연습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물로 씻으라 끝내자마자. 그래서 걔들은 씻어서 지금 멀쩡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상당히 그 신종 북한이 개발한 독극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독약에 관해서는 네 번째 시나리오가 이제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독침, 두 번째는 스프레이, 세 번째는 어떤 약물을 헝겊이나 장갑에 발라서 공격이었는데 그렇죠. 예. 오늘 경찰청장이 발표한 거는 그냥 흐엉이 맨손에다가 예. 북한 사람이 액체를 발라준 거를 맨손에 발라서 가서 뒤에서 김정남의 그렇게, 코나 화면 나오네. 눈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갈 때 이게 독이 자기한테 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벌리고 가서 그 여자 화장실에 가서 씻었다. 이게 이제 오늘 경찰이 밝힌 그 공격 당시의 전모입니다. 예.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의 직접 목소리가 이 크림 얘기인데 여성 유용기자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경찰청장의 말이 맞다면 이 바르기만 해도 죽을 수 있는 위험한 독극물을 사용했다는 건데요. 저희가 전문가에게 이 독극물의 정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독침을 사가지고 사람을 죽었던 사례가 4번이나 북한에 관련돼서 4번이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물질인지는 모르지만 천천히 이렇게 인체 내에 들어가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인 건지 피부를 통해 들어간 건지 그게 제일 문제인데요. 그 물질이 만약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갔다 치더라도 스스로 분해돼가지고 너무 미량인 상태에서 또 분해까지 일어나 버리면 그런 물질 찾아낼 수가 없죠. 예, 전문가들도 쉽사리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남성 용의자 4명 지켜봤다는 그 4명이 본인들의 해를 가할까봐 이 여성들을 시켜서 독극물을 이용해 피살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독극물은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예. 남성이 하지 않고 여성이 했던 이유는 사람이 가장 많이 붐비는 공항 아니었습니까? 근데 거기서 남자들이 진짜 독살을 하고 그랬으면 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또 여자 둘이 가서 장난치듯이 그렇게 했고 그 독극물이 이런 독극물일 수는 있어요. 사람의 인체로 볼 때 손바닥은 두꺼운 편이에요. 예. 구멍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얼굴에는 7개의 구멍이 있죠.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이 가죽을 스킨을 뚫고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바로 호흡기, 콧구멍이나 입이나 눈을 통해서 들어가서 치명적인 효과를 내는 그런 독극물일 수는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는 있지만 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가담하지 않은 건 일단 여자들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여자들이 실패했을 경우에 2명의 또 살인조가 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테러 방식을 보면 총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획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진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2명 해서 이 사람들이 실패했을 경우 또 다른 조가 움직일 그런 개연성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자들이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경찰 얘기는 이제 손에 독극물을 묻혀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김정남 얼굴에 발라서 이 피살을 했다, 암살을 했다라는 건데 아까 뭐 지금 정 의원님이 뭐 1, 2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직접 암살조 따로 있고 나중에 만약을 위해서 대비했던 조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실패했을 경우에 그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던 젊은 2 남자들이 또 한 번 살해를 하고 도망을 쳤을 그런 시나리오까지도 확실하게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외국 여자이라고는 하는데 외국 여자든 어쨌든 간에 철저하게 훈련은 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정호김 의원님의 말처럼 이번 김정남 살해에 독극물을 사용했다는 암살조뿐만 아니라 자폭 암살조가 따로 있다 이런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암살 전략이 1진과 2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진은 그 여성 둘 청부살인 실패할 경우에 2진이 리지영과 홍성학이 끝내기 암살을 한다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검거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예, 일진과 이진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건 뭐 확신할 수 있는 신빙성이죠. 왜냐하면 이 여자들을 시켜서 여자들은 잡혀도 괜찮게 해놓고 또 그 시간을 벌어서 평양으로 다 비행기를 타고 도망쳐야 되는 이게 지연작전이 필요하지만 만약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실패했다. 그러면 이제 뒤에 그 30대 바로 저 홍아무개니 이아무개는 30대 공작원입니다. 그야말로 육탄 공세를 펼 수 있는 베테랑 공작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공개됐던 이 두 사람 말고 그렇죠. 이 홍성학 그리고 오정규 이 두 사람이 예. 아마 이 진짜 자폭 암살단으로 활동을 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자폭 암살단으로서 이제 실패했을 경우 이제 확인 공격에 들어가겠죠. 독침이든 뭐든 공격하는데 만약에 경찰이 그때 와서 잡힐 경우는 자폭을 하든지 독극물로서 자살하든지 그런 계획을 충분히 세운 그런 종합적인 시나리오였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 칼기 폭파의 김현희 씨 사건 때도 두 계주로 범행이 나눠서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 당시 저로서는 7년 8개월 동안 진짜 공작원 훈련을 받았는데 실패했을 때는 무조건 자결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을 위장하는 건 북한이 처음부터 발뺌을 하기 위해서 그때 위장을 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독극물 성분조차 밝혀내지 못하는 걸 보면 북한의 이 암살 방법이 굉장히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독액 아직도 지금 전 세계 전문가들이 도대체 이게 뭔지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그렇죠. 오늘 이제 맨손에는 발라도 되고 여기 코에 들어가면 죽는 독액이니까 좀 좁혀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좀 좁혀져서 오늘쯤이면 아마 전문가들이 뭔지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북한의 테러 수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진화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군인들을 그냥 이렇게 투입하죠. 정보원들을 그냥 투입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최근 방송에 자주 나옵니다. 원정화 씨 같은 경우는 탈북자로 위장을 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암살한다든지 그런 위장 방법이 이번에는 그냥 전혀 외국인 여자들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사서 그렇죠. 훈련시켜서 거짓말을 시키게 하고 범행을 하게 하고 진짜 공작원들은 바로 공항에서 북한으로 달아나는 그런 수법. 그리고 그런 독액도 이게 도대체 지금 열흘 가까워지는데 뭔지 잘 모르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수법이 진화되고 있는 것은 또 한편으로 굉장히 우리한테 위험한 일이죠. 그렇죠. 지금 얘기를 쭉 해보니까 정 의원님 이게 김정은 입장에선 대단히 성공적인 암살 작전이라고 또 봐도 되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온갖 못된 거는 세계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특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학무기 5,000톤을 보유하고 있다고. 예. 우리가 지금 핵하고 미사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예. 이 화생 관련해가지고 세균이라고 하는 건 독극물 외에도 이제 균, 무슨 천연두균 이런 거 살포하는 것까지 아주 못된 방법으로 지금 테러하고 도발하는 거는 지금 다 준비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특히 독극물과 관련해서는 러시아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또는 아랍 쪽에서 주로 하는 방법인데 북한도 만만치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시신을 만약에 가족이 확인을 해갖고 화장을 해도 문제인 게 독극물이 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그 아라파트라든지 이 독극물에 의해서 테러를 당해서 죽은 사람들 보면은 몇 년이 지난 다음에야 사인이 규명이 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하나 있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여성 얘기했잖아요. 예. 물론 이 사람들은 외국인이겠지만 그 김현희가 일본 사람처럼 가장을 했고 그랬죠. 과거에도 간첩인데 그 외국인으로 가장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든다면 그 누굽니까? 무하마드 깐수라는 사람도 사실은 조선족인데 아랍인인 것처럼 해서 침투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도발, 테러,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혼란을 유도하는 장본인이 북한 정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좀 공감대가 좀 확실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시간 전에 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이 직접 얘기했던 첫 번째 얘기, 바로 북한 대사관이 직접 개입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독극물을 손에 묻혀서 김정남 얼굴에 발랐다는 얘기인데, 세 번째 정리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그러게요. 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김한 소리, 어제 저희가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었는데, 이 말레이시아 입국설에 대해서 아직 유가족의 시신 요청도 없었고 아직 입국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시간 전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의 목소리 직접 한번 같이 On
on the news that the son of deceased is already in the country, those are all rumors. No such thing. Nobody, no family members has come over to identify the deceased and also to give us DNA samples. 예, 저희가 뭐 공항에서 김한솔 씨와 비슷한 인물까지 포착하고 그랬었는데 정작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될까요? 저도 기자회견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요. 일단 좀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보다 오보. 현지 언론의 보도는 오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현지 언론이 뭐냐면 어제 그저께 저녁에 더 스타라는 그 현지 언론이 마카오에서 말레이시아로 오는 비행기에 김한솔이 탔다. 이게 첫 보도였고요. 예. 그 다음에 로이터가 그 김한솔이 병원에 왔다. 이거였고요. 오늘 아침까지도 중국보라는 그 중문판 보도는 계속 맞다 그것이. 그래서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뭐 따로 뺐다거나 아니면은 군 항공기를 타고 왔다 이런 보도까지 했거든요. DNA 채취까지 했다고 보도가 났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일련의 김한솔이 와서 신원을 확인하고 뭐 시신에 관한 어떤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 오보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발표한 게 말레이시아 경찰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실제로 했다면 뭐 말레이시아도 정보당국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정보당국과 같이 합작한 정보당국이 만약에 그걸 했다면 경찰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말레이시아 경찰은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공식 입장은 일단 김한솔은 말레이시아에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망자 가족도 시신에 대해서 뭐 인도를 요구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안수영님. 예. 이게 김한솔이 없으니까 별의별 보도들이 많이 나와서 이것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게 김한솔과 형제지간이 김금솔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말레이시아에 대신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현재 아마 북경에 사는 첫 번째 부인 신정희의 맏아들인데 뭐 나이가 김정남이보다 뭐 2살 많다 적다 하고 나이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 안 되는 문화인데 뭐 김금솔이 온다면 더 정확히 확인이 되겠죠. 뭐 김한솔이 꼭 와야 할 이유는 없는데 또 김한솔은 타겟이 되어 있고 북한에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김금솔이 온다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뭐 위조 요건을 만들어서 중국 당국이 보내지 뭐 그것도 김금솔이라고 또 적어서 보낼 일은 만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청장의 기자회견에 뭔가 어제 저녁인가 그 시신 습격 그 사건이 있었다. 이것은 보나마나 습격한 주체는 북한 대사관이나 뭐 공작원들이지 뭐 말레이시아에 오는 누가 그 시신을 뭐 가서 시신이 난시된 병원에 김정남 시신을 습격하려고 누가 왔었다? 네, 누가 들어왔었다는데 그것은 시신을 훼손할 의도가 있었는지 뭐 샘플을 잘라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있었다고 경찰청장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 또 아까 정보 당국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언론에 노출되는 가족의 입국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김한솔이 됐던 김금솔이 됐던 지금 김정남의 아들이 셋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또 있답니다. 세 번째 여자 사이에. 근데 그 아들들이 전부 중국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마카오든 베이징이든. 저기 지금 화면에도 나오네요. 그런데 만약에 입장 바꿔놓고 중국의 정책 결정자라면 김한솔이 됐든 김금솔이 됐든 말레이시아로 보내겠습니까? 저는 제가 중국의 정책 결정자라면요. 안 보냅니다. 왜 안 보내느냐.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절호의 기회예요. 북한의 김정은을 흔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즉 지금 김정은이 한 소행이라는 건 중국도 대충 감은 잡았을 텐데 김한솔이나 또는 김금솔을 보냄으로써 북중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가지고 북한에 대한 지렛대가 없어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니네가 한 짓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김한솔 우리가 안 보내니까 니네 우리가 요구하는 딴 거 들어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너무 로맨틱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러면 김정남 시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정남 시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누가 테러를 범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는 자꾸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는데 이미 죽었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석탄 그 수입을 딱 금지하잖아요. 이건 미국에 대한 신호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느라고 하고 북한 움직일 수 있는 나라는 우리 중국밖에 없어. 니네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중국이 그 과거의 김일성과의 순방치안 또 김정일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나 애틋해서 김한솔, 김금솔을 보내가지고 그걸 보호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대통령이 언젠가요?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서 중국 관계가 좋아져서 이제 북한과 관련한 정책에 우리
편을 들 거라고 생각하는 희망적 관측이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순수하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확실한 건지 모르겠다고. 예. 우리가 중국 정책 결정자라면 그 용이 주도하고 그 이기적인 중국이 과연 김한솔이나 김금솔 보내겠어요? 오히려 이 아들들이 간다 그러면 니네 가는 건 니네 발로 가는 거니까 니네 맘대로 하겠지만 너희 안전은 우리 보장 못해. 오히려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 중국 당국이라면 그렇게 할 거라는 것 같다. 예. 그런데 정말로 이제 김금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도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백두혈통의 적자는 김한솔이 아니라 김금솔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김한솔은 이렇게 관심을 가졌는데 김금솔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이니까 이제 장소는 맞는 것 같고 나이가 그러면 많으냐 적으냐인데 지금 일설에는 또 김한솔보다 나이가 많다. 그러면은 장손이 맞는 거죠. 예. 장손이 맞고 2001년에 김정남이 일본에 디즈니랜드 간다고 왔을 때 그때 첫 번째 부인을 대동했는데 그때 아들이 김금솔이라는 거죠.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해서 그러면 또 김한솔은 너무 얼굴이 알려졌으니까 김금솔이 비밀리에 나서서 뭘 해결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또 김금솔이라는 그 김일성 주석의 첫 번째 그러면 증손자가 되는 건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또 동선을 가지고 있는지 또 국제사회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하나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정리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한 지금 2시간 전에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이 북한 대사관 이등서기관이 그리고 고려항공 직원이 용의자 2명 중에 있고 추가로 공개한 겁니다. 뭐 손에 독극물 붙여서 김정남 얼굴에 묻혔고 김한솔은 아직 안 왔다. 근데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세 분 말씀 조합해보면 북한에서 당연히 인정을 안 할 거고 저거 다 공작이다라고 또 얘기할 거고 김한솔은 아직 안 왔으니까 안 소장님. 예. 그럼 김정남 씨는 계속 저기에 있고 지금 문제 풀릴 개연성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언제 중국 당국의 저도 역할을 중요시 하는데 그 중국 당국의 결심에 의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한다. 뭐 중국으로 시신을 가져오든지 뭐 평양엔 무조건 뭐 북한도 달라고 하지만 가져갈 리 만무하고 예. 중국이 선택, 중국의 지렛대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김정남 시신이 언제 쿠알라룸푸르를 떠나느냐 또 결론을 내냐 이런 좌우한다고 보는데 어쨌든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이 한 게 맞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소행이다. 네, 소행이고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끝낼 자신감이 있다. 이것은 이미 어느 정도 말레이시아 경찰이 윤곽을 잡았다. 그러나 이제 그 절차상 문제가 조금 남아 있으니까 그 절차만 끝내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다 공개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직접 부총장이 아닌 총장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했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김정남 피살에 대해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이 대사관까지 개입한 공식 소행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잠옷 이제 북한의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북한 전문가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